안녕하십니까. 인사 PR연구소 윤호상 소장입니다. 인재상의 뜻이 뭡니까? 한자로 인재하고 상, 그죠? 인재가 떠올리는 모습, 이런 뜻인가요? 한자가 결국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인재상은 흔히 말해서 기업이 원하는 구성원, 직원들의 역량들을 본다, 가져야 될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항상 보면 인재상에 집중해라, 인재상에 집중해라, 많이들 흔히 들으셨죠? 그래서 항상 보면 뉴스를 봐도 그 기업의 인재상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인재상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취업 전문가도 기업마다 인재상이 다르라 가지고 뽑는 기준이 다르니까 그 인재상에 맞춰 가지고 한번 준비하는 게 가장 맞춤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나 이런 것도 인재상에 맞게끔 쓰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재상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셨을 겁니다. 그죠? 여러 군데를 지원한 친구 입장에서는 인재상을 찾아보면 조금 이상해요. 왜? 거의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 이게 과연 인재상에 집중해야 되는 전략이 취업에 맞는 방향일까를 생각은 좀 해보자. 첫 번째는 인재상이 과연 그러면 신입사원들한테 요구되는 역량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을까요? 신입사원들? 인재상이 그렇게 돼 있고 채용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신입사원들한테 요구되는 거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재상은 신입사원들만의 요구되는 역량은 아니고요, 기존 직원들이 가져야 될 비전적인 선언이 인재상이다. 비전적인 선언이라는 것은 뭐냐? 그 역량을 가지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HRM만 해보신 분은 잘 모를 거고요. 저는 HRM과 HRD 교육훈련까지 다 하다 보니까 교육계획이라든지 중장기 교육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CDP 체계를 세울 때 그때 당시에 가장 우리가 비전적으로 가야 될 목표가 인재상이거든요. 그러면 기존 직원들도 그 목표를 향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력을 개발해야겠다. 그러면 결국은 기존 직원들도 그 역량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역설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상은 신입사원이 꼭 가져가지고 갖추어서 와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채용 프로세스가 인재상 중심으로 짜여져 있긴 합니다. 물론 그 면접 평가 과정에서도 인재상의 평가 항목이 있고 서류에도 항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걸 과연 심사자, 서류 심사자랑 면접관이 그 평가 항목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끔 평가하느냐가 문제라는 거. 일단은 서류 전형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의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인재상 중심으로 꼼꼼하게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면접은 좀 극단적인 예도 있습니다. 솔직히 뭐냐면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들이 면접 와서 혹시 소장님 우리 회사 인재상이 뭔지 압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그거는 저한테 검증하려면 아니고 본인이 몰라서 실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극단적인 얘기 때문에 이건 보편화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서류 심사자랑 면접관은 인재상 중심으로 평가를 안 한다는 거.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 직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역량들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 그럼 꼭 인재상과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4학년들이나 취업준비생이 찾아봤을 겁니다. 네. 그래서 홈페이지 가가지고 인재상을 찾아보면 삼성은 창의, 현대차는 도전, CJ는 글로벌 마인드, 한전은 책임감, 이러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찾아보면 창의, 도전, 글로벌 마인드, 창의, 도전, 글로벌 마인드, 창의, 도전, 글로벌 마인드, 다 비슷하다는 거. 그럼 과연 인재상이 다 비슷한데 뭘 얘기하라고요 자꾸. 각자 다르다면서요. 다 똑같은데. 이렇게 문제가 다 비슷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 본인 회사의 인재상이라든지 비전 이런 걸 가치 체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거기는 질문이 아예 자소서 질문이 있습니다. 당사의 인재상 중에 하나 본인이 맞는지를 증명하라. 이거는 증명하는 구조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사기업에서는 그런 게 없다면 저는 창의적입니다, 저는 도전적입니다, 저는 글로벌 마인드 있습니다, 이렇게 적는 거는 오히려 어떤 느낌이 드냐, 초딩 느낌 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해요. 그래서 인재상 했으냐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다 똑같은 거 보면서 저거들은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다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주목해야 될 인지상들이 있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 첫 번째는 스티브 잡스처럼 대단한 사람을 뽑겠다는 건 아닙니다. 왜? 스티브 잡스처럼 대단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거는 전 세계에 몇 명 없잖아요. 키워드를 보자고. 첫 번째 키워드가 혁신이라는 키워드죠. 혁신이라는 키워드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근데 뭐 욕했습니다. 애플이 스티브 잡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엄밀히 말해서 아이폰을 만들었는데 뒤에 카메라를 인덕션으로 만들어놨는데 막 욕했거든요. 근데 삼성도 똑같이 하고 다 똑같이 가고 있죠. 그렇게 만들 구조밖에 안 됩니다. 설계상. 근데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 창의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재상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창의적인 인재입니다. 부담돼. 창의성. 나 창의성 없어요. 근데 이 창의적 이게 아주 특별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아주 특별한 친구,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가면, 야, 너 굉장히 도전적이야, 멋져.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뭐냐면, 야, 쓸데없이 돈 주고 왜 갔어? 이럽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 남들과 다른 친구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게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 근데 이거는 얘기하죠. 사기업만 그렇지 않나요? 공공기관 공무원은 보수적인데? 공공기관은 제가 다양한 공공기관 가면 우리 같은 사람 보면 우리 기관 망합니다. 제발 좀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소통 잘하는 친구, 도전적인 친구를 좀 뽑아주십시오. 사기업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은 필기시험 합격하면 면접은 요식행입니다. 점수별로 거의 끝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사고를 안 치면 면접은 통과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가서 국민들하고 민원인하고 싸웁니다. 업무가 효율적으로 한다. 원리 원칙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창의적인 인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단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걸 왜 창의적인 인재를 좋아하느냐? 첫 번째가 여러분의 자기소개서 면접 뭐라고 그러냐면 공장에서 찍어낸다고 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친구를 뽑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예전엔 공부 잘하는 친구, 똑똑한 친구, 스펙 좋은 친구, 1, 2등 친구를 뽑았다는 거. 왜? 그 친구들이 들어오면 업무 프로세스 매뉴얼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근데 그거대로 적용하면 요즘에는 환경이나 고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공부만 잘하는 친구 거기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들보다 좀 다른 경험한 친구들, 다른 경험 없으면 똑같은 경험 속에서도 다른 생각, 다른 노력, 다른 행동, 이런 친구 뽑는다. 세 번째는 기관이 당장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친구가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창의적인 인재를 원한다. 그래서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친구와 다른 생각, 다른 방식, 다른 아이디어를 문제로 해야겠다. 경험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PT 면접이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개념, 발표 능력, 프레젠테이션을 봤어요. 그래서 홍보와 마케팅의 차이를 프레젠테이션 합시다. 비공개는 무슨 법칙에 대해서 설명합시다. 이런 식의 단순한 설명 위주의 진짜 말을 잘하는지, 진짜 프레젠테이션 잘할 논리력이 있는지 이거 묻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엉뚱한 겁니다. 신세계 백화점에 요코들이 마련하는데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십시오. LG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신제품을 만드는데 거기란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만의 생각, 논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삼성의 창의성 면접 있죠. 들어보셨죠? 원래는 삼성이 2014년에 집단 토론 면접을 없앱니다. 현대차도 재작년에 없었습니다. 왜? 토론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토론 면접 시키면 한마디 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돌려 얘기하고 토론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 그걸 없애버립니다. 없애면서 뭘 하냐? 에세이, 삼성은 자기소개서를 안 하고 에세이라고 하죠. 두산도 에세이라고 하는데 이 에세이 자기소개서 마지막 항목에 지원 회사,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연관되는 주요 이슈 중 하나,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면접관이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싶었다는 거. 근데 그걸 줬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왜? 그때 지원하는 지원자의 거의 80~90%가 그때 가장 이슈사항인 웨어러블을 적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견 적으라고 해놨더만 본인의 의견 아니고 거기에 엄밀히 말해서 신문에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다 적어놓고 있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가 2015년에 GSAT 서류 전형을 부활시키면서 아예 전공 이유를 줍니다. 무슨 법칙이 이게 아니고 국제 회계 기준이 바뀔 때 우리 회계 받들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느니 전공 지식을 줘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니 이런 식으로 준다. 여러분 멘붕에 빠져요. 그러면서 바뀐 게 사회 이슈입니다. 근데 사회 이슈도 지금은 VI, AI 이런 거 쓰고 있죠. 삼성과 연관되는 이슈 쓰는데 사회적 이슈인데 삼성과 연관성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와중에 들어온 게 창의성 면접. 이 창의성 면접은 엄밀히 말해서 정답이 없는 형태의 면접을 준다는 거.
그래서 200~300개의 풀에서 나오는 겁니다. 2030년에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안경이나 렌즈를 하신 분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에 5가지 키워드로 설명해 주십시오. 색깔, 부피, 전파, 무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니면 다음에 2가지 키워드를 반영한 상품의 네이밍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집단지성, 두 번째 키워드 햄릿즈, 이렇게 정답이 없는 형태의 질문을 줍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삼성은 원데이 면접으로 임원 면접이 가장 중요하고요. 문제는 창의성 면접 평가하는 면접관도 과차장급이라서 자기도 정답이 없다는 거. 여러분의 논리를 못한다. 그래서 그 창의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게 첫 번째 인재상에 주목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매년 반복됐던 직무 중심입니다. 그게 NCS거든요. 그러면 그 직무를 잘할 수 있다를 증명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직무에 연관되는 경험을 써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올라가면 직무 과정 우선은 맞는데 그거 이외에 공통 영향도 보긴 봐요. 근데 이걸 친구들 오해해가지고 전부 다 은행 지원하는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금전출납부 용돈 기입장을 기입했고 모든 모임에서 총무나 회계했다고 그러고 공대 친구는 왜 자꾸 뭔가를 자꾸 분해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러니까 모든 걸 맞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방향성을 맞추라는 거고 그러면 직무와 연관되지 않는 경험도 쓸 수는 있다. 근데 그걸 어거지로 써서 장점을 도출한 다음에 직무랑 억지로 연결해 보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직무가 한 5년 정도 계속 반복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발 심리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직무가 5년 강조가 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신입사원을 뽑아놨습니다. 근데 예전이나 지금은 마찬가지로 10명을 뽑아놓으면 1년 내에 2~3명이 그만둡니다. 예전에 그만두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이 아니네요 이러고 그만둡니다. 근데 요즘에는 일을 배워서 들어오죠. 예전에 들어가서 배웠거든요. 배워서 들어오다 보니까 일을 잘합니다. 외부 고객이랑 소통이 되는데 내부 업무 관련자, 업무 부서, 그 다음에 외부 업무 협력기관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해보면 안 됩니다. 한 6개월 다니다가 스스로 지쳐버려요. 그래서 그만둬버립니다. 그럼 기업은 얼마나 데미지 크죠. 당장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6개월 동안 여러분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비슷하게 그렇다 따지면 여러분은 죽을까요? 6개월을 경력을 쓸 수 있을까요? 대기업 다니다가 자기 꿈을 찾아서 가는 스토리가 굉장히 많던데 죄송하지만 거기 반 이상은 업무 부정전자, 조직 부정전자. 여러분 세대들이 기존 세대들보다 소통 경험이 좀 없다는 거. 요즘에는 팀플을 시켜놓으면 교수님들이 당황스러운 게 각자 파트를 나눈대요. 그리고 발표도 각자 한다. 그게 무슨 팀플입니까? 개인 풀이지. 그래서 이 소통과 협업을 점검하기 위해서 기업이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프렌트 운영, 생산관리, 품질관리는 100% 없는 게 소통 협업한 적이냐. 또래 말고요. 다양한 연령대가 인정. 아래보다 위가 낫습니다. 왜? 현대자동차 현장 가면 현장 작업자 관리가 생산관리, 품질관리의 메인 업무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세대들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조기 축구에 이런 거 적어가지고 합격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든 봉사활동을 통해서 소통, 협업한 경험을 본인들이 이제 어필을 해야 된다. 이게 엄밀해서 뒤집어 보면 직무가 좀 모자라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실제 빨리 업무에 적응한다고 기분이 느낀다. 그 결과에 반증하듯이 2년 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위 500대 기업의 인재상 조사했는데 얘가 랭킹 1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길게 안 해도 되니까 짧게라도 하니까 여러분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봉사활동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연령대에 소통하는 키워드를 가져가는 게 오히려 중요하고 이건 자소서나 면접에 꼭 포함시켜야 된다. 아시겠죠? 좋아요. 주목해야 될 인재상은 창의성, 직무, 소통 협업 얘기했습니다. 결론은 인재상에 과연 주목해야 되냐? 인재상에 정말 집중하면 되느냐? 인재상에 집중하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인재상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와 다르다는 게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인재상 단어로 뺏기지 맙시다. 감사합니다.